자,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워싱턴에 전화 연결 좀 해봅니다. 매일 워싱턴에 있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들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박재영 박사님.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전해주시나요? 예, 일단 역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한미동맹이 이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크라이시스, 네. 위기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오늘 그 내용은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거 약간 그 방향이 다른 게 네. 주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 한국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네. 오늘 기사는 이제 좀 트럼프를 비판하는데요. 어허.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네. 한마디로 트럼프도 한국보다도 트럼프가 이제 한미 동맹을 위기에 빠뜨리고 네.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평론인데 이제 네. 트럼프가 그 주한미군 그 주둔 비용 한국에다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지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건데요. 네, 언오소독스 어프로치라고 하네요. 언오소독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 같은 거 갑자기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이제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하던 그 정책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이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지적하는 건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그 분담금 5배 이상 요구하는 게 이 정치적으로나 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벌이는 일이다. 그렇게 네. 보인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맹 흔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 예. 이 실제로 트럼프가 이 미국 우선주의 내세우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외교 정책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까지의 오바마까지의 모든 전임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외교 정책, 이 접근 방법을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런 그 외교 정책 전혀 다른 너무나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우는 그의 그 외교 정책이 한반도에서 가장 이제 어떤 그 집대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네. 어떤 결정판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전례 없는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좀 일관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위협만 강하게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네. 그 지적을 하는데 위협하고 협상 사이에서 이제 좀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이제 한미 동맹에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이런 관계까지 다 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자칫하다가 미군 철수하는 문제까지 지금 가게 된 이렇게 된 상황은 네. 결국은 모든 가장 큰 수혜자는 가장 그 덕을 보는 건 결국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가 이 한미동맹 위기가 주로 여기서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 때문이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들하고 너무나 다른 식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게 한미동맹 그리고 동북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러 번 그 한미동맹 위기라는 이 미국에서의 그런 그 지적들 많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가만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입장이나 모두가 양쪽 모두에서 한미 동맹 위기를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한국 문재인 때문에 트럼프 저 한미 동맹의 위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트럼프하고 문재인 모두가 지금 좀 문제다 한미 동맹에서는 그런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신문이 어디입니까? 위로 올려보시죠. 이 나온. 그러니까 내셔널 오피니언이라고요. 아, 내셔널 오피니언. 예. 예. 저게 주로
안보, 정치 이런 쪽 다루는 쪽인데 시각이 약간 좀 공화당 지지 쪽은 아니고 민주당이 저 공화당에 좀 비판적인 그런 공화당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비판적인 저기 예. 내셔널 오피니언에서. 네, 다음 뉴스는 어디입니까? 예, 이거 역시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도 안팎으로 이제 사면 초과죠. 네. 지금 탄핵 조사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이번 주가 사실 가장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네, 하나의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어느 이제 방향이 잡혀간 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이제 많은 진행이 되는 시간인데요. 어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했던 게 이번 주부터는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마련되면 이제 하원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할 텐데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하고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냐 주로 어떤 좀 세부적인 거에 그 사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로 따지는 쪽이었다면 네. 법사위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헌법을 위반했나 이런 걸 이제 더 따지는 그런 시각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백악관 입장에선 더 사실 부담스러운 문제죠. 여기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예. 그 법률 전문가들이 나름 자기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상황 따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트럼프가 오늘 그 유럽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 순방을 갔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사진 그 신문에 나온 사진도 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이동하는 뭐 그런 그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유럽 나토 순방 가는데 하필 자기 없는 동안 법사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잡았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위원들을 보고 이제 쓰레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냉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원래 그 트위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트위터에 그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자기 그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가 그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글을 올린 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가 나토 방문하는 날에 의도적으로 탄핵 청문회를 이제 계획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자기는 미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기에 이제 자기 이제 대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의 담당 그 변호사도 이 법사위원장한테 약 5페이지짜리 상당히 길게 이 서한을 보내서 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하필 그때 청문회를 딱 계획해서 스케줄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 네. 여기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마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대통령과 우리 국가안보팀이 유럽, 런던 이런 중요한 문제 해결하러 유럽에 가는데 청문회를 그때 개최하는 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거기 뭐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존재감을 굉장히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네. 뭐 이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 좀 곤란하고 어떻게 좀 약올릴 수가 있죠. 자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탄핵 그 조사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상황인데 자기 그 유럽에서 뭔가 좀 그 미국의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토 그 조약기구 국가들 유럽 뭐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 앞에서 뭔가 자기들이 좀 더 힘이 있고 강한 모습으로 뭘 그걸 주도를 해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그 탄핵 청문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 있으니 굉장히 뭐가 이렇게 폼이 안 나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불만을 나타낸 건데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부분도 있긴 있겠죠. 약간 이럴 때 하는 게 왜냐면 그만큼 그 백악관 쪽에서 대응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법적인 문제 막 공격을 해대면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이 일종의 그 정치 공작을 쳤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뭐 그 한국 문재인 정부 하는 거에 비하면 뭐 장난이죠. 예. 이 정도 정치 공작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언론들 미국 언론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CNN 대표적으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보통 낮에 뭐 하루 종일 이렇게 CNN 뉴스 보고 이럴 상황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까지 제가 휴가라서 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오늘 워싱턴 DC에 한 좀 아까 돌아왔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제 CNN 뉴스 이렇게 화면 나오는 걸 계속
보니까 하루 종일 이걸 특집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탄핵 문제를. 그럼요. 예, 정치 뭐 전문가들 나와서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화면 보여주고. 아유, 대통령 탄핵 얘기인데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탄핵에 들어갔다고 그래 봅시다. 청문회 들어가고 막 법사위 넘어갔다고 그러세요. 하루 종일 그 뉴스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예, 그러니까 그 딱 얼핏 보면은 마치 오늘 탄핵이 당장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트럼프는 예. 이제 끝난 것 같이 막 완전히 그런 식으로 시행령이 몰아가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자기는 이제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나토 국가들하고 뭘 좀 하러 가는데 안에서는 정작 막 더 난리를 치고 있으니 굉장히 사실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요. 뭐 네. 일단 이 진행을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그 트럼프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탄핵 문제 이런 걸로 뭐 네. 그렇지만 지지율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트럼프 그 경제 그 정책, 경제 잘했다 이런 부분 지지가 상당히 높다. 네. 트럼프 지지자 아닌 쪽에서도 그걸 높이 평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오늘 이제 한국은 지금 화요일이지만 네. 아직 여기 미국은 월요일인데요. 네. 이거를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세일 행사하는 네네. 아시죠? 아, 그 유명한 블랙 한국에서도, 프라이데이. 예. 예.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뭐 그 한국에서도 하고요. 뭐 예.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는 게 한 2005년부터 시작된 건데 사이버 먼데이라고 부르는 세일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 쇼핑이었죠. 그 매장 문 열기 전부터 밤부터 가서 기다렸다가 문 열면 막 들어가서 사는 그런 그 연례 행사처럼 그랬는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뭐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느냐고 못한 사람들이 월요일 날 그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그 온라인으로 못 산 거 아쉬운 거 사라 쇼핑을 해라 해가지고 행사를 시작한 게 사이버 먼데이인데 이게 이 세일 실적이 사이버 먼데이 실적이 역대 사상 최고 기록을 지금 사실상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충 추산하기로 94억 달러, 약 100억 달러니까 뭐 한국 돈 한 10조 이상 되겠죠? 12조? 그 정도 이상을 지금 그 매출 기록을 세울 거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대단한 지금 그 사이버 먼데이 이제 오늘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업체들이 경쟁이 되니까 미리부터 판촉을 하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실 연결이 돼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냥 가는 거죠. 온라인.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배송 전쟁, 뭐 한국도 굉장히 요즘 그런 거 많지만 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또 배송비 없이 배송되는 이런 스타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여기서 매출을 올리고 다른 뭐 그 월마트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하니까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뭐 그 미국 소매협회에서 얘기를 하고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 당일에 적어도 한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여기에 뭐 쇼핑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 TV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들이 가장 많이 특히 가장 큰 할인 폭으로 네.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아직 뭐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뭐 미국 경기가 좀 불편한 전망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괜찮은 거죠. 예. 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쇼핑에도 더 즐겨 사고.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 좀 경기가 불안해, 걱정돼 이러면 아무래도 지갑을 잘 안 열죠. 그렇죠. 덜할 텐데 네. 역대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는 건 앞으로도 좀 더 괜찮을 거다. 그리고 당장 내 지갑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 기대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크레딧 카드로도 하는데 이거 돈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돈을 내는 건데 네. 그때가 불안하다면 못 사겠죠 사람들이. 예. 근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자기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있다. 실제로도 주변 이 미국 사람들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네. 대체적으로 그런 뭐 크게 엄청난 뭐 대박이 날 거다 이런 건 아니어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자기가 생활이 나아질 거고 뭔가 발전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네. 상당히 있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그래가지고 약간 옛날에 보면 이제 80년대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그때는 네. 사람들이 별로 비관적인 전망을 별로 안 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올해가 뭐 내년이 더 좋을 거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나아질 거고 계속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네. 내년에는 내가 이제 돈을 모아서 차를 사고 내년 후에는 집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희망들을 많이들 갖고 그렇게 네. 열심히들 일을 한 그런 이제 한국이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그러고 어쨌든 트럼프도 그래서 지금 뭐 탄핵 조사네 뭐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경제적인 이런 분위기 이런 덕을 상당히 어떤 자기의 그 믿는 뒷배처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해가고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가장 그 핵심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부럽네요. 아, 그 예, 그건 분위기가 많이 경제로도 다르죠. 이렇게 잘해주니까 경제라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제라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제를 그냥 가만 두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살리긴커녕 죽이지만 않고 그냥 가만만 놔둬도 좋겠어요. 진짜. 아유. 예, 통계 조작이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서 박재영 박사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데 워싱턴주는 시애틀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거기 이제 휴가 갔다가 오면서 이런 CNN 뉴스 이런 걸 많이 봤다고 하는데 아 미국 부럽네요. 아이 참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흥청망청